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은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무도 없는데 뭔가가 자신을 부른다든지, 아무도 없는데 뭔가가 말을 걸어온다든지, 이런 경우 환청이 들렸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혼자 경험하면 환청이겠거니 하겠는데, 이게 같이 있는 사람도 같은 현상을 경험했다면? 이번 이야기는 붕식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붕식이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붕식이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정확히 2007년이고요. 여름이었어요. 같이 낚시하는 선배하고 충주에 있는 꼴이라는 곳에서 경험한 일이고요. 같이 간 선배는 그 뒤로 낚시를 완전히 접게 된 사연이기도 한데요. 그때 둘이 낚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낚시에 한창 재미를 뒀을 때라 충주댐이라든지 충주 골들이라든지 여기저기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낚시를 할 때였거든요. 그 경험을 한 그날은 날도 덥고 하니까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자고 시원한 골짜기 바람에 숨내음 물내음 맡으면서, 그리고 사람들 없는 곳이 손도 덜 타고 물고기도 많지 않겠냐면서, 그래서 한참을 헤매다 한적한 골짜기 안쪽을 찾게 됐어요. 물론 거긴 낚시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거긴 앞쪽 말고 옆쪽으로도 골이 나 있었고요. 그 골이 물이 엄청 맑고 물속에 수물나무도 많은데 물이 너무 맑아서 그냥 육안으로 봐도 이 물고기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엄청 큰 잉어에 하여튼 물고기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물가 싶더라고요. 물이 너무 맑아서. 그래서 제가 괜찮겠냐고, 다른 데가 낫지 않겠냐고. 그런데 선배는 힘들다고 그냥 자리 잡고 거기서 하자고. 선배가 그러니까 뭐, 그리고 거기 햇살도 잘 들고 뭐 다른 건 나쁠 게 없었거든요. 전 썩 내키진 않았지만 완벽하게 모든 게 마음에 드는 곳은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마음 접고 거기서 낚시를 하게 됐죠. 1인 낚시 텐트를 치는데 선배가 엄청 좋다면서 감탄에 감탄을 계속해요. 그래서 그렇게 좋냐고 그러면서 선배 자리를 봤는데 낚시 텐트 하나가 딱 들어갈 크기로 거기에 안쪽으로 땅이 파져 있대요. 텐트를 칠 때 일부러 땅을 파거나 하진 않지만 그렇게 땅이 파져 있으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앞쪽으로 대편성하기도 좋고 포인트가 좋아 보여요. 선배도 굉장히 좋아하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러다 자정 좀 지나서였는데 입질이 전혀 없더라고요. 선배는 투덜거리면서 제 말 들을 걸 그랬다고, 어떻게 이렇게 입질이 한 번 없냐고. 그런데 낚시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꼭 있거든요. 잘 들어오면 잘 들어온다,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다, 잘 들어오다가도 조금만 뜸하면 또 어쩌고 저쩌고. 그 선배가 딱 그 스타일이었거든요. 같이 다니면 좀 피곤한 스타일. 그런데 사람 좋고 저도 밤낚시만 가능한 상황이라 주변에 같이 다닐 사람은 그 선배뿐이고, 그땐 그래서 같이 다닌 건데 어쨌든 좀 피곤한 스타일. 그런데 그날은 그 선배 말처럼 자리 잡고 자정이 넘도록 진짜 입질 한 번이 없더라고요. 선배는 에라 모르겠다 이 버전으로 잠이나 잘난다 모드.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 고는 소리. 그리고 고라니도 울어 제끼고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뭐 그런 거죠 뭐. 슬슬 짜증이 올라와서 낚시 안 하냐고 깨워야겠다 싶은데 그때 입질이 들어오더라고요. 물속에 있는 녀석이 찌를 아주 멋있게 올리는 거죠. 그래서 찌 올림을 보다가 이때다 싶어서 채르는데 그때 찌 주변으로 야광공, 얌체공 그거 있죠. 동그랗고 바닥에 던지면 대차게 튀어오르는 거. 밤에 야광으로 된 그걸 빛이 없는 곳에서 보면 살짝 연한 녹색으로 빛이 나잖아요. 반짝거리지는 않고. 그런 색으로 빛나는 게, 그런 거 대개가 찌보다 좀 더 뒤쪽에서 움직이더라고요. 왔다 갔다 날아다니는. 그거 보면서 뭐지 하면서도 철건체야 하니까 낚싯대를 손으로 딱 잡는 그 순간 뒤에서 여자 오는 목소리가 들려요. 아주 리얼하게. 진짜 무슨 원통한 일이 있는지
한이 맺힌 것 같은 그런 울음소리. 와, 이거 귀신이다. 전 그때 저도 모르게 그 귀신이라고 그냥 놀라고 뭐고 그런 거 느낄 새도 없이 바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자는 선배한테 달려가는데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이런 소리가 들리고 심장이 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선배를 깨워야 할 것 같아서 서로 대를 펴니까 좀 떨어져서 했었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멀진 않았거든요. 막 형형 하면서 달려가는데 어디 가요? 이 소린 계속 들리고 그리고 누가 발목을 잡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넘어지면서 물 쪽으로 굴러서 빠질 뻔했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선배는 일어나지 않고 여튼 미친 듯이 그렇게 소리치고 달려서 선배 텐트에 도착해서 흔들어서 깨우려고 선배를 잡으려는데 그때 선배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제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막 허겁지겁 정신없이 움직이고 두리번거리고 그러다 절 보고 살짝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무슨 일이냐고 그러면서도 주변을 또 빠르게 두리번거리고 말은 제게 하는데 시선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그런 모습. 그런 선배한테 제가 경험한 거 막 빠르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더니 그제야 선배가 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빨리 나가자고 어쩌고 저쩌고 없이 빨리 나가자고 그 말 하자마자 자리를 급하게 정리하더라고요. 저보고도 뭐하냐고 빨리 정리하라고. 그래서 저도 자리로 가서 빠르게 대충 정리하고 최대한 빠르게 짐 다 때려 넣듯이 집어넣고 어떻게 또 둘이 동시에 정리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랑 전 짐들 짊어지고 손에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기서 급하게 나오는데 뒤에서 가지마 가지마 미치겠더라고요. 뒤도 돌아보지 못하겠고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숨이 차오르는데 진짜 죽어라 걸었어요. 선배도 점점 더 빠르게 걷기 시작하는데 그냥 얼핏 보면 달리는 것까진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 속도로 아주 빠르게 걸었어요. 저도 바로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갔으니까 누가 보면 달리는 걸로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전 짐작했죠. 선배도 가지 말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다. 지금 소리가 분명 들리는 거다. 지금 이 소리 이거 내 귀에만 들리는 환청이 아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선배도 들리는 거냐고 선배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그냥 심장이랑 폐가 터질 것 같고 숨을 헐떡이면서도 이를 악물고는 속으로는 살려달라고 누구한테 비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하느님 부처님 다 찾으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죽어라 빠르게 걸어서 차가 있는 곳까지 와서 차를 타고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때도 가지마 가지마 이런 소리가 차를 따라오는 것처럼 뒤에서 들려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운전하던 선배가 욕을 막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들리냐고 가지마 가지마 하는 소리.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던 거예요. 그 소리 저한테만 들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들린다고 선배도 들리는 거냐고 그때 처음으로 들린다는 말을 했어요. 선배는 그 말을 듣더니 인상은 있는 대로 쓰면서 또 막 십도하게 팔을 외치고 그때 차가 승합차였거든요. 차종은 제가 모르는데 선배가 보수공사 그런 일을 해서 차가 좀 컸어요. 그거 개조해서 운전석 뒤엔 장비랑 그런 거 넣게 만든 차였는데 기어도 수동이고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기어가 잘 먹히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실수를 하고 입으로 십도하기 팔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엔 그냥 기어 바꾸는 거 포기했는지 기어 스틱엔 손도 대지 않고 저단 기어로 그리고 그 곡에 넘어오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소리가 안 들리는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근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뒤에도 한참을 저단 기어 상태로 달려서 거기에서 더 멀찌감치 나와서 차를 세웠거든요. 그때 서로를 보는데 저도 그렇고 선배도 그렇고 온몸에 땀이 그런데 그때 선배가 그래요. 너 아까 이상한 소리 들었다고 얘기했을 때 자기도 꿈을 꿨는데 그게 꿈 같지가 않더라고. 그냥 여자라는 것만 알 것 같은 온몸이 다 썩어서 냄새도 지독한 그런 여자가 자기 자리가 그렇게 좋냐면서 놀러 왔냐면서 좋으면 같이 있자면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더래요. 그런 와중에 잠에서 깼는데
그때도 그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옆에 와 있고 저까지 그런 말을 하니까, 그리고 나오는데도 가지마 가지마 이러고 있으니 그 말을 듣는데 주변을 못 보겠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저랑 그 선배랑 낚시 아예 접고 식구들이랑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뭐 심각하게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웃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둘이 같이 경험했다니까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더 많았고요. 한 번은 술자리에서 그 선배의 말 듣고 거의 반 비웃듯이 제가 봐도 선배한테 비아냥거리면서 진짜 얄밉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선배하고 그때 싸움도 날 뻔했거든요. 어쨌든 그러다 제가 이사를 하면서 집 앞에 바로 강인 곳으로 갔는데, 그때까지도 밤낚시 못하는 건 물론 낚시를 접은 지도 꽤 됐었는데요. 그때 슬쩍 낮에 대 좀 들여볼까 하고 나갔다가 동네 조사님들을 꽤 알게 됐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그제야 그냥 안전한 집 앞에서 밤낚시까지 하게 됐는데, 밤에 낚시하다 생긴 술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죠. 선배랑 경험한 거. 그런데 나이 좀 지긋하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묘자리에서 잤네. 묘 파는 자리. 거 주인이네. 대충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야, 너도 언제 한번 그러지 않았냐? 낚시하는데 가지 말라고 그랬다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조사님들 말이 파낸 묘자리에 자리 잡고 낚시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은 그런 자리가 더 편하고 좋다고 하는데, 그때 가지 말라고 그런 말을 들었다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혼자 독조를 하는데 귀에 그런 말이 들리더래요. 오래오래 놀다가 뭐 이런 비슷한 말.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고, 그땐 그 사람도 온몸에 닭살이 올라오고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질 정도로 한기가 느껴지고, 그래서 자리 정리하고 떠야겠다 하는데 가지마 가지마 이런 말이 들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거기가 어디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왜 거기 고개 넘어 꼴 거기 아니야 그러는데, 그 말 들을 때 진짜 아찔한 거죠. 저랑 선배가 그 경험을 한 그 고개 넘어 꼴 거기였던 거예요. 전 그때 알았어요. 낚시하는 사람들 중 거기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좀 있다는 거랑, 거기를 어떤 사람들은 가지마 고개 넘어 귀신골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지마 고개 또는 귀신골이라고도 한다는 걸요. 어지간히 담력이 강하다는 사람들도 독조는 꺼리는 곳인데, 그때 낚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저랑 선배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밤낚시를 했던 거였어요. 그것도 그곳에서 가장 좋다는 묘자리 파낸 그 자리에서 말이죠. 봉식이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귀신골은 어느 지역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낚시하는 사람들 말도 그렇고 제보 사연도 그렇고 귀신골 얘기는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혼자 경험한 거라면 그냥 심리적인 이유 그런 거 아니겠냐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둘이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하니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낚시꾼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거기 숨어 있다가 낚시꾼들이 왔을 때 그러는 게 아니라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보단 제 개인적으로는 귀신이 그런다는 게 더 안전할 것 같기도 한데, 그때 붕식이님과 선배가 경험했다는 그 가지마 고개 넘어 귀신골, 거긴 정말 마주치면 소름 돋을 그런 존재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뭔가에 홀리면 말이죠, 정말 그 모습이 실제 모습과 다르게 보일까요? 아니, 사람이 정말 뭔가에 홀릴 수 있는 걸까요? 이번 이야기는 청암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청암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청암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 이 경험을 하기 전까지 귀신을 믿거나 무서워하지 않았고요. 예전엔 깊은 산 속에 사람이 드문 계곡지든 공동묘지 옆 저수지든 그런 곳이라도 혼자 낚시를 즐길 정도로 겁이 없었죠. 그전까진 귀신 나온다는 유명한 곳들을 다녀도 이상한 걸 보거나 들은 적도 없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 밤낚시?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면 모를까 인적 드문 곳에선 절대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된 사건이 있던 날이 밀레니엄 어쩌고 저쩌고 하던 2000년이었고요. 그날 회사에서 같이 낚시를 다녔던 형하고 갔었는데요. 그땐 주 5일 근무가 아니라서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었거든요. 낚시 갈 생각에 토요일 오전 근무 끝나고 형하고 같이 가려는데 비가 오네. 제가 비 오는데 다음에 가자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라고, 자기 2달 넘게 출조를 못했다고, 꼭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도 금방 그칠 비라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데 그때 일기예보에도 주말 내내 전국에 비 뭐 이런 식. 그런데 우린 전에도 비 오는 날에도 낚시를 자주 했었고, 그리고 사실 비가 내리면 조가도 더 좋았거든요. 저도 딱히 주말에 할 일도 없고 해서 못 이기는 척 갔죠. 그렇게 도착한 곳이 대청댐 인근에 있는 였어요. 상류 쪽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하게 됐는데 그때 거기 저도 형님도 처음 간 곳이었거든요. 늦게 출발해서 거기 도착했을 땐 날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지만 뭐 절대 험한 곳도 아니었고 차도 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 물가 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민가로 보이는 집도 한 채 있고, 대충 봐도 물가에서 10m 안쪽에 있었어요, 그 집. 그리고 그 집 앞으로 내려가니까 자리가 좋더라고요. 둘이 엇비슷하게 낚싯대를 펴고 자리를 잡으니까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두워져요. 그런데 해가 떨어지니까 살짝 기분이 이상해지대요. 비는 계속 부슬부슬 내리고. 우린 확실히 비가 살짝 내려주면 낚시가 잘 됐었는데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도 입질 한 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뒤쪽에서 터벅터벅 하는 소리가 들려요. 작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저나 형이나 그 소리를 같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고, 둘은 그때 그냥 산짐승 같은 거 아니겠냐고, 멧돼지만 아니면 좋겠다고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소리가 정확하게 들렸는데 뒤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12시 조금 넘으니까 비는 그쳤는데 새벽이 되면서 물안개가 피기 시작해요. 근데 이상한 기분, 이건 뭐지 하는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앞엔 물 위에 피어오르는 그런 흔한 물안개인데 머리카락이 일어나는 느낌이 들고 등골이 오싹해져 오고, 그때 형도 저랑 같은 기분이 든다는 말을 하고, 그리고 그때 둘이 드는 생각, 기분, 왠지 거기 뒤쪽에 있는 집, 거기서 누가 우릴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야 알게 된 건데 사람 사는 집이라면 불을 켜야 하잖아요. 근데 그 집 밤이 됐는데도 불을 켜지 않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고부터는 자꾸 뒤에 있는 집을 쳐다보게 되고, 기분이 그래서 그런지 그쪽에서 허연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형은 꼭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다고 하고 되게 서늘한 그런 기운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형이 에이 됐다, 귀신이 어딨냐 그런 식으로 크게 말을 하더니 잠깐 일 좀 보고 오겠다고 일어나서 옆으로 가더라고요. 저도 귀신 같은 거 믿지도 않고 겁도 없는 편인데 형이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고 그 이상한 집 앞에 혼자 있으니까, 게다가 아픈 물안개까지, 아 기분 최고더라고요. 밤낚시 간 날 중 그날 분위기 진짜 최고였어요. 조금 지나서 형이 오더니 웃으면서 그래요. 여기 지금 시기엔 낚시 안 된다고, 물을 한참 빼서 낚시가 안 될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까 가는 길에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낚시 왔냐면서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자기 저 집에 산다고, 저희 뒤에 있는 집이죠. 낚시꾼들도 많이 보고 훤히 다 안다고. 그래서 그 말 듣고 슬쩍 다시 뒤를 봤는데 그땐 집에 희미하게 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촛불을 켠 것처럼 흔들거리면서 희미한 불빛인데 확실히 불은 켜져 있었어요.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물안개가 짙어져서는 옆에 있는 형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어지더라고요. 기분도 좀 전보다 더 찝찝해지고. 그래서 형한테 어쩔까요? 계속할까요? 아님 접을까요? 그러니까 안개가 짙어서 운전하기도 그렇고 어차피 하루 날 새로 왔으니까 그냥 하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낚시를 계속했는데 날이 밝아지려고 할 때 물안개도 사라지면서 물고기들 아침 입질이 엄청 들어와요. 그때부터 간밤에 꽝친 거 보상이라도 받듯이 물고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둘이 신이 난 거죠. 엄청 잡아냈죠. 그리고 해가 완전히 뜨니까 또 입질이 뚝 끊기고. 그래서 이제 낚시 접자 하고 거기서 아침 간단히 해먹고 자리 정리하고 올라가는데 그때 우리 뒤에 있던 그 집, 내려올 땐 날도 살짝 어두운 데다 비가 와서 자세히 못 본 것도 있지만 거기 갈 땐 그 집에 관심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밤을 보내고 나가려니까 없던 관심이 생기대요. 그래서 그 집을 봤는데 사람 살 집이 아니었어요. 여기저기 다 부서지고 왜 저걸 민가라고 봤지 싶을 정도로 망가진. 그럼 어제 본 할아버지랑 불빛은 뭐지?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우린 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기서 나왔어요. 폐가도 어느 정도 폐가야지. 영화에서 보면 분명 좋은 집인데 자고 일어나면 흉가나 무덤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귀신이나 도깨비에 홀려서. 딱 그 분위기고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귀신이나 도깨비에 홀린. 그리고 차를 몰고 나오면서 우리들은 그냥 속 시원하게 인정했어요. 형이 봤다는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 집에서 보인 불빛도 그렇고 우린 물가로 내려갈 때부터 이미 홀렸던 것 같다고. 아니, 홀린 거 맞다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길에 길가 쪽에 작은 낚시점이 있었거든요. 오래되고 허름해 보이는 그런 낚시점이었는데 혹시 뭐 아는 거라도 있나, 거기 그쪽에 무슨 말이라도 있나 하고는 궁금하더라고요. 귀신한테 홀린 거 맞다고 인정하니까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둘은 가다가 차 돌려서 거기로 들어갔네요. 낚시점엔 할아버지 몇 분이 모여서 장기를 두고 계셨고 사장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어서 오라고. 그래서 저흰 채비들 좀 이것저것 보다가 슬쩍 말을 꺼냈죠. 간밤에 있었던 일. 낚시를 하던 곳 뒤에 집이 있었고 어떤 할아버지가 거기 낚시 안 된다고 했었고 그 할아버지가 그 집에 산다고 했었다. 그리고 밤에 분명 촛불같이 흔들렸지만 분명 불이 들어왔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길에 보니까 완전히 다 썩은 폐가더라. 이렇게. 그랬더니 장기를 두던 할아버지들도 우릴 쳐다보시고 사장님도 우릴 쳐다보시고 그러다 장기 두는 할아버지 중 한 분이 거 어디 아니야? 거기구먼. 그러세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 사람들이 거기를 어찌 아냐고 그렇게 말하면 아냐고 그러고 있고 자기들끼리요. 그리고 우린 그냥 낚시방 사장님 보면서 멍하니 있고. 그럼 우리한테 낚시점 사장님이 한 말. 그 집 지금 나올 때 됐지. 물 빠져서. 그러시더라는. 거기 어르신들 말이 우리가 말한 그 집이 낚시점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한 그 집이 맞다면 말이죠. 댐 오름 수위에는 물에 잠기는 집이라고. 그 집에 할아버지가 살았던 것도 맞는데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수위가 내려가면 그 집이 나오는데 그땐 저희처럼 할아버지를 봤다거나 그 집에 불이 켜진 걸 봤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젠 신기하지도 않다는 듯 놀라는 것도 없이 다시 장기들 두시고 저희도 그냥 나오기 좀 그래서 필요 없지만 용품 몇 개 사들고 나오고 그때부터 몇 년 정도는 혼자서는 낚시를 갈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폐가가 궁금해서 가끔 찾아보는데 아예 철거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그 집 관련한 이야기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글들은 좀 보이더라고요. 물안개가 짙게 낀 새벽 그쪽에서 낚시를 하는데 입질 좀 받았냐고 물어보는 할아버지를 봤다고 하는. 그런데 거긴 그 시간에 할아버지 혼자 돌아다닐 것도 아니고 특히 그 할아버지 발이 없었던 것 같다는 낚시꾼들의
글들이 말이죠. 청암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사연 마지막 부분에 나온 이야기, 제 친구도 혼자 밤낚시를 하다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낚시하는데 물안개가 짙게 끼더래요. 가시거리가 말로는 2m 될까 말까 그 정도. 그런데 옆에서 뭐 좀 나와?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고. 그런데 그때 그 말을 같이 듣던 친구, 거기 그 저수지, 이쪽에선 할아버지 귀신 나오는 걸로 유명한 저수지라고. 그런 곳들이 지역마다 한두 곳은 있네요. 신기하네요. 그런데 청암님이 그날 본 그 폐가, 거기에 켜진 그 불빛, 이건 또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폐가의 불빛이라 집이 물에 잠겼다가 물이 빠지면서 그때 뭔가가 묻어서 그게 빛났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다른 무언가에게 홀려서 그렇게 보였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귀신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로만 생각하시나요? 이번 이야기는 제보자가 둘입니다. 그리고 둘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 한 분은 낚시 때문에 알게 된 블로거 네네님과 다른 한 명은 함께 낚시를 하는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블로거 네네님과 지인의 이야기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네네님 블로그에서 확인을 한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댓글 하나 띄워드리고 가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아는 분들이 많은 분이신데, 제 기억으로는 낚시 방송에도 나오셨던 낚시 쪽에서는 유명한 분으로 기억합니다. 이분께서도 우리나라 이곳저곳 낚시들을 많이 다니시는데, 그날 명계지에서 밤에 낚시를 하시다가 밤에 저수지로 몸을 던지는 여인을 보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람이었으면 물에 빠질 때 소리가 나겠죠? 그런데 그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테고,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이 많으셨으니 네네님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댓글을 남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님은 낚시도 정말 오래 하셨고, 어종도 그냥 안 가리고 민물 바다 그냥 막 다 잡아내시는 베테랑 낚시꾼이신데요. 이분이 또 겁이 없으십니다. 뭐 저랑 거의 비등비등할 것 같아요. 이게 거의 10년 전쯤 얘긴데, 낚시를 가신 그날 물고기도 잘 잡히고 경치도 좋고 해서 낚시 산매경에 빠지셔서 뭐 귀신이 나타났어도 귀신을 보거나 하지는 못하셨을 것 같다고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님 이분이 이만큼 겁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던 거죠. 이날 낚시 다녀오신 이야기를 올리셨더니 걱정하는 댓글들과 지인들 전화와 문자가 장난 아니셨다고 하십니다. 위 댓글처럼 그곳에서 귀신을 목격하신 분들의 목격담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전화까지 하셔서 거기 다시는 가지 말라고, 거긴 매스컴이나 이야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자 물귀신이 나오는 곳으로 아는 분은 다 아는 곳이라고 진짜 강하게 주의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었는데 아직 매스컴바를 받지 못해서인지 자료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자료라고 하면 뭐 귀신 목격담이나 괴담 정도일 텐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낚시를 하면서 좀 위험한 곳이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경치도 좋고 물도 맑아서 힐링을 하면서 낚시하기 좋은데, 실족을 해서 물에 빠지면 올라오기 힘든 그런 직벽 구조로 된 곳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보를 해주신 네네님 블로그 댓글들을 보면 귀신보다는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더 많았었고, 저도 현실적으로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할 때쯤 명계지에 대해서 아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13년 7월이었다고 합니다. 네네님께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그 말씀과 정말 똑같은 그런 목격담을 해줬습니다. 거기 귀신 나온다던데 아는 거 있냐고 그렇게 물어본 게 전부이고, 댓글이나 네네님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도 하지 않았었어요.
이 친구는 작은 음식점을 하는 친구인데 춘천은 밤 늦게까지 하는 음식점들이 별로 없거든요. 거리가 밤 10시면 벌써 어지간한 음식점들은 문을 닫습니다. 그중 이 친구는 저녁 시간 끝나면 문 닫는 피플이라서 평소에도 저와 밤낚시를 자주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신이 귀신을 봤었다면서 해준 얘기입니다. 때는 2013년 7월 14일 일요일 새벽 2시쯤이라고 날짜까지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 토요일은 낮까지만 하고 일요일은 장사를 쉬는 친구라서 토요일 낮에 가게 문 닫고 같이 낚시하는 친구 만나서 명계지라는 곳으로 갔었다고 합니다. 거긴 베스 낚시도 잘 되는 곳이고 경치도 좋다고 해서 좀 거리가 있었지만 오랜만에 드라이브도 할 겸 겸사겸사 갔었다고 해요. 아침 피딩까지 보고 일요일 낮에 올라올 생각으로 이것저것 싸가지고 친구 한 명과 함께 갔었답니다. 도착해서 낚시를 하려니까 날이 어둑어둑해지더래요. 그래서 위험 구간을 미리 받으려고 빠르게 주변 스캔하고 친구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하자고 정한 뒤 낚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변을 둘러볼 때부터 수문 같은 곳이 눈에 계속 들어오더래요. 그게 다른 대형 저수지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수위 관리를 위한 별다를 것 없는 수문 관리소 같은 곳이었는데 날이 어두워질수록 굉장히 스산한 기분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같이 간 친구가 저녁을 먹은 게 체했는지 낚시를 하면서 계속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더래요. 그래서 기분도 그렇고 낚시 접고 그냥 다시 가자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서 그냥 오긴 좀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차에서 잠시 쉬겠다면서 차로 갔다고 해요. 달도 보름달에 완전 환하고 물에 비친 달도 예술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낚시보다는 밤하늘 달 보고 달빛 야경도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데 그때 밤하늘 달을 다시 올려다 보려다가 그 장면을 보고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수위 조절을 위한 수문 관리 건물 꼭대기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 쪽을 바라보다가 물로 뛰어들더래요. 처음엔 사람이 뛰어내리나 싶었는데 입수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미끼를 던져도 퐁당 하는 소리가 울릴 정도로 들리는 곳인데 사람이 뛰어내렸는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수면 위에 어떤 파장도 없고 잔잔했답니다. 순간 지인은 비명을 질렀고 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 쪽으로 냅다 달렸는데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친구가 달려오고 있었다고 해요. 꿈에서 이상한 여자가 계속 자기를 쳐다보더랍니다. 그래서 놀라서 일어났는데 바로 그때 친구 비명소리가 들려서 친구한테 달려가는 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둘은 그냥 그 길로 바로 올라왔다고 해요. 그리고 한동안 밤낚시는 하지 못했었다네요. 지금요? 지금은 밤낚시 잘 다녀요. 그래도 외진 곳에서 하는 밤낚시는 좀 위험하니까 조심하는 게 좋죠. 그 뒤로 이 둘은 명계지는 근처도 안 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멀어서 안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진짜 신기한 게 댓글에 달린 내용을 모르는 친구인데 어떻게 댓글 내용과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걸까요?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가능할까요? 그리고 차 안에서 자던 친구는 어떻게 그 순간 동시에 그런 악몽을 꾸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그런 분들 이해합니다. 저도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랬었으니까요.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